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그 4년 전인 2020년 4.15 총선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도 좌파 진영의 대승, 압승, 낙승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윤통과 국힘 지도부의 네버엔딩 뻘짓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죠. 우파 국민들의 멘붕도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보시면은 이번 총선 결과에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을 합쳐서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국민의힘 108석, 범좌파 진영인 민주당, 조국당, 새미래, 진보당 합 189석, 범우파 진영인 국힘, 개혁신당 합쳐서 111석이죠. 가장 우려했던 개헌 저지선의 붕괴는 좀 간신히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4.15 총선 때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난무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수작들이 벌어졌고, 소나무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같은 군소정당들은 기도 펴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어요. 또한 오랫동안 좌파 진영의 극단을 담당했던 정의당은 녹색당과 제휴해서 이제 녹색정의당 이름으로 총선에 나갔다가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완전히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왜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닌 갈갈이 찢어져서 하나의 법도 자력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반대가 돼버려서 좀 씁쓸합니다만은 많은 보수 우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부정선거론도 그 중에 하나겠죠. 보세요. 전광훈, 자유통일당 안 찍은 사람들 생명체에서 다 이름 지어야 한다.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거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사탄의 포로, 한동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누구누구. 역시나 전광훈은 이번에도 생명책 드립을 치며 미쳐 날뛰고 있는데 과연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만 보면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좌파 빨갱이 간첩 역적패거리라고 그렇게나 욕을 먹고 있는 저들이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이유를 본 게시탐정은 조금 다른 곳에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정치적 문제야 좌파 우파 진영 논리에 따라 옥신각신할 수 있지만, 순전히 이것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기준인데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좌우 진영 논리에서 제가 벗어난 이후로 정당과 정치인을 볼 때 병역, 군대 갔다 왔나, 자식 군대 보냈나, 본인이 여자면 예외긴 한데 이 경우에도 자식 있으면 자식 군대 보냈나, 이걸 봐요. 전과, 그 전과 죄질도 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전과가 나온 건가. 그리고 재산, 이런 것도. 이런 거랑 함께 이제 반드시 확인하는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노선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이 정치인이 어떻게 활동했었냐라는 걸 저는 반드시 봅니다. 다른 것은 정치적 문제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탄핵이 일어났던 2016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냈던 주체가 어느 쪽이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 심지어 본 게시탐정조차도 아주 오랫동안 보수 우파, 국민의힘,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 이후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이름들이 있었죠. 그쪽이 동성애를 막아낸 주체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김진태 이런 사람, 팩트는 정반대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철벽 수비를 했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좌파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지난 대선에 나왔던 이재명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콧구멍으로 껌 씹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다고. 반대로 2020년에 문재인과 총선에서 격돌한 황교안은 본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장본인이에요. 올해 총선에서 이재명과 맞붙은 윤석열 또한 동성애 동성혼 옹호자로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평이 난 자였습니다. 2016년 탄핵 이후에 우파에서 옹립하려 했던 누굽니까?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세계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물들이려 한 장본인이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미국 대통령 오바마, 요 투탑으로 난리 플러스 안 떨었습니까? 거꾸로 문재인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일관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 황교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도 저는 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어쨌든 그거를 2018년에 똑같은 압력이 들어왔을 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두 말도 않고 씹어버렸거든.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선거연합을 제안한 정의당에게 성소수자 인권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일삼는 니네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내던져버렸어.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대선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완전히 척을 진 거예요. 윤석열 당선이라는 어부지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보세요.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어디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7차 포럼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문재인의 발언 도중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난입하여 차별금지법을 당장 통과시키라며 거센 항의를 하자 청중들이 나중에! 라고 외치며 난입을 쳐지.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추진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나중에! 이래 그걸 밀어버렸답니다. 보세요.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 나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있었죠. 차별금지법이. 그 국정과제로 있었습니다. 진짜 반전이야. 또 보세요. 문재인 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드려 송구스럽다.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동성혼 합법화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냥 말은 부드럽게 하지. 근데 결국 문재인은 끝까지 차별금지법의 치읓자도 본인 정권에서 통과 못되게 틀어막았습니다. 문재인은 한 번도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만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럼 이재명은 어떠냐? 보세요.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단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예, 이재명도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은 빼버릴 요량이었고, 그리고 아예 이거 추진도 안 했습니다. 검토만 했지. 자, 또 보세요.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저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그런데도 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말에 사과하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에게 사과하십시오. 여기에 이재명의 대답 다 했죠? 너 말 다 했지? 사회적 합의 어쩌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밀어버린 이재명에게 어떤 성소수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다 했죠? 하면서 내던져버린 사건이 발생해요. 이재명의 말이, 이거 원본 영상 보시면 이재명의 저 말에 주위에서 웃음이 빵 터집니다. 완전히 그 항의한 사람 바보 된 거지. 이로 인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멘붕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재명 항의하는 성소수자에게 다 했죠? 심상정 대통령도 나중에 하세요. 성소수자의 외침이 웃음냐?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농성단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평등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문재인의 나중에 이재명의 다 했죠? 가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부분은 시각의 인증샷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정의당이 깽판 치는 바람에 심상정 말대로 이재명은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대통령을 나중에 해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보세요. 지방선거 앞둔 주요 정당들 동성애 동성혼 반대. 2018년에도 정당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노선을 발표했고, 그 중에는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있었어요. 여기에. 자, 보세요. 김진표 이 사람이 이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시킨 장본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그런 목적의 법.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설교나 그런 자유를 어디에서 뺏기게 되면 빼앗는 역차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 이 사람은 심지어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본인이 앞장서서 철폐시켰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장 임기를 하면서 가장 잘했던 업적을 스스로 꼽는다면 차별금지법 저지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어째서 나쁜 법인지 그 위험성도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국민의힘 아닙니다.
또 보세요. 민주당 김민석, 김영주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동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동참하면서 힘을 보탰어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전 이거 이번에 방송 만들면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거 있었는 줄. 진짜. 또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김회재 의원은 그야말로 차별금지법 저지의 전설의 레전드입니다. 어떻게 했냐? 보세요. 김회재, 차별금지법 저지 못하면 동성혼 합법화. 민주당 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들 몰랐다고 반응합니다. 같은 좌파 진영인 정의당에 맞서가지고 차별금지법 추진을 막았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 대회마다 참석하면서 열의를 보여요. 이 사람이.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광주 전남 국민대회. 비 내리는 가운데 광주 동구 금남로에 3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 지역구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에서도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보세요.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3만에서 4만 5천 명의 광주 전남 성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호남 지역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원들로 인해 이날의 차별금지법이 저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이 뭐 정치적으로는 진보다 어쩌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뭐 이런 성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인 데가 이 호남 지역이랍니다. 참 되게 의외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총선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 180석을 가지고 무슨 법이든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같은 당 의원들과 같은 진영 동맹 세력, 심지어 유엔의 요구조차 씹어버리고 선을 지켜낸 거는 보통 결의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탄핵을 당해서 정권을 잃었고 총선에서도 개헌 저지선이나 지키는 게 고작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해도 막아낼 수도 없었잖아. 할 수 있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뻐기는 것보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지켜낸 게 더 큰 치하를 받을 공로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거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하게 그 주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앞장서 추진한 세력들 혹은 정치인들로부터 그 입법권을 박탈하셨습니다. 보세요. 정의당, 원내정당 중 가장 적극적,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이다. 그동안 앞장서서 미친듯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던 정의당은 자기 동지들인 녹색당과 함께 국회에서 퇴출됐습니다. 또 보세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 중 박주민 한 명을 빼고는 전부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이상민 22대 국회 입성하면 평등법 다시 추진, 전략적이고 섬세하게. 진보 정당인 것처럼 법안이나 목소리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차별금지법 선봉장인 이상민을 영입하면서 총선 승리 후 차별금지법 추진을 꿈꿨던 국민의힘은 처절하게 패했어요. 이민청을 추진하던 한동훈은 잠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마 접어야 될 거예요. 보세요. 여시재, 이광재, 나경원, 안희정, 이헌재, 남경필, 김부겸, 그리고 김범수, 조창걸, 이헌재, 조원진, 원희룡, 뭐 쭉 나오죠. 공인된 일루미나티의 선봉대인 여시재에 속한 이들은 나경원과 그리고 이선 의원, 조정훈 정도 제외하고는 요 2명 빼고는 전부 정치 생명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나경원 정도면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이번 총선에서 여시재 원장을 지낸 이광재, 여시재 뒷배를 받은 이낙연 모두 쓴잔을 하셨습니다. 비록 일부 잔당들은 남겨두셨지만 이번 총선에서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과 여시재 패거리들을 대대적으로 처리하신 겁니다. 이 와중에 보수 우파의 상황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자유통일당, 보수강화 선봉정당,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자유통일당 출마자 중에 담임 목사님도 계셨는데 주의 종이 양들을 버리고 정치에 나가는 걸 어느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시작되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법정과 거리에서 온몸으로 좌파 세력과 싸웠습니다. 위기에 빠진 보수 세력과 윤석열 정권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키며 블라블라. 아니 누가 보면 뭐 조국, 문재인, 이재명이 뭐 탄핵한 줄 알겠다. 박근혜 탄핵 때 변호사였다면서 그 탄핵의 칼제비 노릇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개나발 프로젝트하고 있는 이 도태우 씨. 자, 또 보세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킬 때 누구보다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향후 야권의 견제로부터 윤 정부를 지켜내겠다는 책임의식 어쩌고저쩌고 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어쩌고저쩌고 탄핵의 앞잡이를 옹립하는데 누구보다 기여했고 그 정권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까지 갖고 계신다니까. 본인 입으로 사형 선고를 줄줄이 읊고 있는 이 자유통일당입니다. 뉴월드의 괴뢰 정권을 총폭탄처럼 결사옹위하겠다는 충성심을 불태우고 있는 이 보수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불태워도 시원찮지.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 아니에요? 좌파 우파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의와 불의의 문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중요할 뿐이야.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 앞에 신앙 얘기하지 말라며 뻗대던 황교안을 빨아준 자들, 2022년에는 대놓고 동성애 옹호자였던 윤석열을 빨아준 자들, 2024년에도 그를 지키겠다며 방방 뛰고 있는 자들, 어쩌면 당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악독한 하나님의 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탄정이었습니다.